이가 충격을 받아서 이가 깨졌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범낭질만 가장 이제 치아 외측만 이렇게 조금 깨진 경우가 있고 아예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경우가 있게 됩니다. 치아 끝부분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낭질만 깨졌을 경우 떤 복잡한 처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만 살짝 이제 부드럽게 해주면 치료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아가 완전히 치아 머리 부위가 치관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부러졌을 때는 치료 방법이 약간 복잡하게 됩니다. 치관 부위, 그러니까 치아 머리 부위가 깨진 경우, 일단은 가장 간단한 처치가 레진이라는 치아색 내는 재료로 이제 덧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 특성상 조금 이제 강도가 약하고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변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레진 이외에 치관이 깨진 경우 이렇게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손톱처럼 얇게 보철물을 이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 흔히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레진보다는 잘 붙어 있고 또 이제 심미적으로 보이는데도 조금 이제 더 예쁩니다. 치아 머리가 깨진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전 시간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신경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가 깨진 경우 레진으로 덧대거나 아니면 이제 라미네이트로 이제 얇게 끈을 떠서 이제 붙이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빨간 게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이게 신경이 이가 깨져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복잡 치관 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걸 단순 이제 치관 파절이라고 하고 치아가 많이 깨지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오셨을 때 아프기도 하지만 심한 시린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파절 상태 및 외상 후의 경과 시간에 따라서 직접 치수 복조술이나 이걸 이제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신경치료 등의 시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치수 복조술, 다이렉트 펄프 캐핑 같은 경우에는 치아 머리 부위 신경 노출된 부위에 이제 약재를 조금 살짝 도포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은 이제 시간 경과를 이제 시간 경과됨에 따라서 이제 상태를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괜찮으면 이를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싸주게 되고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 노출되면 바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확실시 된 경우 좀 이제 노출 부위가 명확한 경우 그때는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바로 신경치료가 들어갑니다. 일단 신경이 조금이라도 노출됐으면 추후에는 염증이 생겨서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 복잡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신경치료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이제 깨져서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 바로 신경치료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저의 진료 이제 방향입니다. 치아 신경과 관련된 처치를 끝난 후에는 치아를 씌워주는 게 좋은데 앞니의 경우 올세라믹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치아 삭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더 심미적이고 또 이제 파절로 인해서 남아있는 치아 부분을 비교적 이제 장기간 보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PFM이라고 해서 내부에 금속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그 내부에 이제 올세라믹에서 이제 내부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지 않고 세라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속이 약간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노출된 치아가 이제 있을 경우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를 이런 보철물로 싸주게 됩니다.